자, 그래서 일단 원래는 제 생각은 이걸 문제를 만든 걸 먼저 보려고 했는데 일단 뭐 동대전 공통되는 걸 먼저 볼게. 어차피 지금은 공부해도 고르는 것보다 해석 위주로만 좀 해보라고 복습을 24번 먼저 봐봐. 이거는 뭐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어렵지 않지만 별표는 안 줬어. 어렵지 않아서. 근데 뭐 괜찮아. 일단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자유시장 프리마켓이 사람들을 리버레이트 했대.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원래 저기 해방시키다 뭐 자유롭게 하다야. 어떤 방식으로 냐면 이노웨이 대대하는 방식으로 막시즘이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공산주의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뭔가 자유롭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다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다 요 얘기는 이거보다는 다 이 얘기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넓게 보면 뭐 이걸 포함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근데 왜 우리가 와리스모어는 게다가에서 열거를 해주는 거니까 사실 얘랑 같은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주인공 자체는 전부 다 밑에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한글 잠깐만 보면 첫 번째 줄 요지의 자유시장은 인류의 큰 약점 중에 하나인 폭력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할을 했다 라고 하는 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이걸 더 포괄적으로 크게 첫 문장까지 포괄하면 모두한테 좋은 해결책이 자유시장 경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긴 하다고. 내용 좀 더 볼게. 다시 봐봐. 자, 일단 게다가 자유시장 경제는 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필요 없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뭐 저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was seen 간주된 거지 또는 보여졌대.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묶어버려. 묶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CA에서는 결국으로 간주된다지.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안 읽어도 돼. 자유시장은 어떻게 간주가 되었었냐면 강력한 솔루션, 해결책. 아까 썼던 거야. 인류의 가장 큰 전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에 대한 해결책이고, 그 약점이 뭐냐면 바이올런스, 폭력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게 형광펜을 해볼게. 이거랑 키워드 눈에 확 띄게 자유시장,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파워풀 솔루션, 요거랑 세 단어 정도 형광펜에서 딱 눈에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자유시장은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상술이 나오니까. 그래서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라고요? 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따르면서 책 쓴 사람, 걔네들은 can do 할 수 있어. 두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대. 즉 하나는 웨이지워가 그냥 전쟁을 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트레이드, 무역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대. 즉 자유시장이라는 거는 트레이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wage war 있잖아. 이거 폭력에 해당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는 뭔가 교역을 할 수 있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폭력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거 하는 거, 이거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내용은 어렵진 않아. 그래서 만약 그들이 wage war, 전쟁을 벌인다면 둘 다 lose, 이를 질 가능성이 있대, 장기적으로. 그런데 만약 걔네가 무역을 하면 둘 다 gain, 얻게 되고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역, 게이드, 돈 벌어,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표시한 것처럼 뭐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서 물론 그게 이 내용 자체가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시라고 보자고. 그런 정도 얘기가 좋을 거야. 앞에서 이제 여기가 뭐 좀 길지만 인용을 통해서 탑픽 센텐스를 줬잖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물론 로직 논리였다고. 이런 EU 유럽연합의 설립 이면에 있는 이게 좀 더 추가되는 거여서 보충 설명이 이어지긴 하는 거지. 이것도 뭐 예시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유럽연합의 어떤 설립 이면의 취지가 요거다라는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누구 같은 경우가 있는 말이야. To lock together. 함께 lock 서로 묶어놓는 거야. 락은 잠그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인드란 말 써도 될 것 같아. 어머니 돌을 대서 해놨거든. 묶어놓는 거야. 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의 데스티니 운명을 묶어놓는 거야. 특히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 어떻게? In such a way. 대결한 방식으로. 그것도 뭐 이게 좀 호흡이 있어. 꼼막꼼막아. 묶고 그냥 넘어가면 돼.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을 묶었냐면 They will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not to wage war again. 그들이 원래 overwhelm은 압도적인이거든. 압도적인 이익을 가질 거다. 즉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될 거다라는 방식으로 서로 묶은 거야. 여러 나라의 운명을 뭐 하지 않을 때 전쟁을 다시 벌이지 않을 때 어떤 것처럼 걔네들이 have done 했었던 것처럼 어떤 그러한 매우 이런 데버스테이팅 파괴적인 대가를 치렀었던 언제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거 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특히 왜 독일 같은 경우에 뭐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 자체는. 다시.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야. 빈칸으로. 여기 쭉 경험해봐. 전쟁을 다시 하지 않으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 자유시장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묶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전쟁을 벌이지 않을 거 아니냐고. 다시 볼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막대한 이익이라는 게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전쟁을 다시 벌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전쟁에 대한 해결책이 되긴 하는 거잖아. 이렇게 서로 묶어놓게 되면. 사실 지금 이렇게 뭐 박스 친 부분만 형광펜 쭉쭉쭉 가면서 누구만 연결해서 뭐 이해해주면 내용은 어렵진 않을 거거든. 그지? 그래서 다시 봤을 때 이제 첫 문장이 결국 자유시장이라는 게 사람들을 뭐 해방을 시켰다,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어떤 뭐 폭력의 굴레에 있었던 거가 사람들은 뭐 자유롭게 풀어줬겠지만, 근데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냐면 자유롭게 한 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됐다 해서 주제문 자체는 이제 첫 문장보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유시장이라는 게 모두 이익을 얻게 되는 게 이롭게 하는 해결책이 자유시장이다. 무관한 문장 괜찮아. 무관한 문장. 써놓은 것처럼 자유시장은 거래하고 폭력, 전쟁을 해결한다. 뭐 두 가지로. 폭력이나 전쟁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맥락상, 문맥상 가장 좋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야.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바이올러스는 세 단어. 여기만 좀 집중해서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세 등분 쪼개가지고 이해하면 될 거야. 그지? 여기서 예시 이렇게 주고 어떻게 되는지. 유럽연합 얘기도 다 나오고. 크게 봤을 때. 됐어?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한번 29번부터 그냥 쭉 가면 돼. 자, 이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해서, 이게 원래 앵커는
다 치잖아. 다 기준점 편향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도 그렇지만 그 종합교 교과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은 이번에 중2 교과, 중3 교과서 이렇게 있었거든. 어디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물건을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갖다 1,000원이래. 근데 그 다음에 판매가 나와가지고 오늘 사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할인 가격 적용해서 30% 할인 700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예상했던 가격은 500원이라고 생각해서 1,000원이면 좀 비싼다. 500원은 좀 그런가? 800원 정도 생각했다 치자고. 그럼 1,000원이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800원도 좀 그렇지. 5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500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은 500원이야. 뭔가 물건 사러 갔는데. 근데 1,000원이라고 하면 택도 없이 비싸니까 포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와가지고 특별 할인 30%를 해줄게요 라고 하면 700원이 되고 그런데 원래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이 최초에 언급된 가격 자체가 앵커 기준점을 형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얘 대비가 막 싸 보이잖아. 그래서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게 앵커링 이펙트 기준점 효과. 개념은 그런 거야 이게. 오케이? 그러면 볼게. 앵커링 이펙트라고 하던데 거기서는 이것은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했지. 기준점 편향. 앵커링 이펙트라고 해. 기준점 효과라고도 해. 얘는 인지적인 오류를 묘사하는 거야. 즉 기준점 편향은 오류인 거야. 오류. 인지상용. 아까처럼 뭐냐면은 원래 700원도 비싼 가격인데 최초 가격을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싸 보이는 거야. 갑자기 기준점이 있어서 1,000원 대비로. 이해됐지? 네가 유메이크 만드는 문제 이렇게 가야겠다. 정의선적이니까 끊어도 되고 네가 have to give more weight 더 많은 무게 즉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을 때 둘 때지. 정보에다 어떤 정보에다 더 많은 가중치를 두냐면 상황에서 더 일찍 도달한 정보, 즉 선행 정보가 되는 거죠. 앞선 정보. 뭐하고 비교했을 때? 나중에 도달한 정보하고 비교됐을 때. 즉 이거랑 있으면 이걸 좀 더 중점을 둬가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완전 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를 그만큼 뭐 형광펜을 해봐. 저게 이제 개념상 요거랑 사실 비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말을 좀 바꾸면 그 이전 정보잖아. prior information이라는 거 아니야? 선행되는 정보. 나중 정보가 되는 거고. 나중 정보는 차후의 정보, subsequent in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뭐 앞서는 거냐, 나중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중 정보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 먼저 발생한 정보에다 좀 더 중요함을 두는 거지. 비중, 중요함, 뭐 importance, 뭐 significance, 뭐 meaning 이런 거 되겠죠. 이건 어법이기 때문에 어법인데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휘로도 될 수 있고 빈칸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메서브는 뭐뭐 관계없이잖아. 뭐에? 뭐 상대적인 품질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 이건 무관해. 그냥 기준점 가격 대비해서 혹시 싸 보이는데 해가지고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유관함. 그 최초 정보에 대한 유관함, 뭐 관련된 품질 어떤 상대적인 차이 이런 것도 관계가 없대. 그래서 앞선 정보라는 개념에서는 이니셜이라는 말도 쓰네. 이제 prior information, initial information 뭐 다 되는 거지. 그래서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when you to look at a situation 여기까지가 주었는데 여기가 밑에 한글에서 보면 조금 약간 어색하게 보이긴 하더라고. 이걸 옮겨놓긴 잘 옮겨놨는데 이해를 먼저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first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때 명사절로 쓸 때 whatever는 든지잖아. 그럼 어떠한 데이터이든지지 너에게 처음으로 제시된 어떠한 데이터이든지 만들 수 있다 일단 띄워볼게. 앵커를 만들 수 있고 기준점 만들 수 있지. 그리고
그 기준점 앵커는 뭐가 되냐면 상당히 현저하게 더 어려워져요.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바꾸기에 너의 정신적인 과정 또는 경로, 생각의 어떤 사고 방식을 뭐로부터 떨어져서 이 앵커로부터 떨어져서 즉 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져서 뭐보다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기준점을 일단 딱 설정을 하게 되면 논리적인 것보다 그 기준점으로 바꾸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700원이면 아까로 돌아가 보면 비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30% 싸니까 300원 개이득?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 다음 띵기가 하나 보면은 언제 네가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좀 그냥 뭐 해석상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무시하는 게 더 좋을 거는 같아.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 밑에 책에 한글 해석을 잠깐만 봐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잖아. 이건 뭐 필요 없어. 처음으로 어떤 정보가 제시되든지가 라고 돼 있잖아. 이 부분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제시되든지가 하면 좀 약간 많이 어색해 보이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볼게. 너에게 처음으로 제시되는 어떠한 데이터이든지 형성할 수 있다. 기준점을. 이게 또 나을 것 같아. 근데 아까 그거 내가 바꾸진 않은 거거든. 그냥 교통에서 준 거 자체를. 하여간 뭐가 되든 상관없이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어. 그 정보의 품질이라는 거 다 필요 없고 기준점이 되고 일단 기준점이 되면 그거는 바꾸기 어렵다. 그 기준점으로 더 멀어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다 된단 말이야. 여기도 한번 변해봐. 이것도 괜찮아. 빈칸 상당히 좋아 이거는. 좀 길긴 하지만 개념상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좀 정리해보면 기준점 편향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쓸게. 초기 정보 그리고 나중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더 중요함이라고 하는 거를 두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거를 변화시키기가 바꾸기가라고 할까? 알터라는 말 썼으니까 뭐 체인지랑 같은 말인데 이 기준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변화 없겠다. 변화가 어렵다. 이렇게 해야지. 키워드 이렇게 된 거지. 초기 정보에 더 중요함이나 가중치를 두는 거고 기준점 편향이라고 나중 정보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형성이 된 이 기준점 편향은 형성된 기준점 편향은 일단 형성되면 바꾸기 어렵다. 뭐 논리적인 것보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런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핵심만 좀 따라가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은 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제는 또 조금 다른 식으로 바뀌어요. 밑에 다른 얘기 좀 추가가 돼야 돼요. 여기 말만 그렇지 결국 핵심은 이거밖에 없었던 얘기요. 됐어? 여기? 자, 그 다음에 저기 뭐가 나와? 예시잖아. 고전적 사례. 앵커링 바이어스. 뭐에 의해서? emergency medicine. 응급의료의학에 있어서 뭐 응급실 갔을 때 뭐 고전적 사례가 있대. 저 기준점 편향이라는 거. 그게 triage bias래. triage. 이건 어려운 말이죠. 밑에 있어. 이게 뭐 부상자 분류 편향이라고 하는 거래.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보이지만 뭐 내용 보면 다 나오긴 하겠지. 그럼 어려우니까 또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을 주는 거 하는 거예요. 부상자 분류 응급실 상황에서는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 are given about a patient. 또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또 요게 명사절이니까 든지 무엇이 든지라고 해야 돼. 네가 여기 봐봐 일단 그 환자에 관해서 about a patient 발달을 시키거나 또는 받는 거지.
받는 어떠한 첫 인상이든지가 뭐하는 경향이냐면 영향을 줄 수 있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대. 뭐든 그 이후에 아까 써놓고 나중에 레이터라고 했더니 프로바이더들, 즉 의사들한테, 프로바이더가 의료를 공급하는 그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 환자를 보는. 다시 볼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거 하나 빼자. 하나만 좀 쉽게. 네가 환자에 관해서 응급실에서 네가 처음으로 만난 의사야. 그 환자에 관한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인상 자체가 그 환자를 보게 되는 나중 의사한테 영향을 준다. 여기서 프로바이더도 그냥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는 뭐 말 자체를 의료 종사자라고 해놨지만 그 여기도 형광펜 한번 해보시오. 또 이거랑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야. 이쪽에 주제가 되는 거거든. 결국은 그 기준점 편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결과에 이 기준점 편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나중 결과에 이후란 말보다 나중이란 말 쓸까? 기준점 편향은 나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가 지금 이런 거 지금 나온 거예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for example 예시를 줘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 여기 무슨 얘기인지. 자, 두 명의 환자를 한번 상상을 해봐. 이렇게 응급 치료를 제시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보래요. 이런 with jaw pain, 뭐 턱의 통증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턱 통증은 가끔씩은 extend, 연장이 돼. 걔네들의 가슴, 체스트, 흉부로 아래로까지. 턱이 아픈데 가끔씩 가슴도 아파요. 그런 이제 두 명의 환자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돌보는 상황인데, 디퍼런스 차이야.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말도 어려운데 요 인테이크 프로바이더라는 게 이것도 응급실 그냥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인테이크 뭐 아무래도 취한다는 얘기잖아. 그 의사가 차트에 어떻게 레이블 표기를 하는 거지. 표시하느냐의 차이가 또 여기도 보충 설명 표시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턱이 아프다, 이 사람은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야. 그게 앵커를 만들 수 있어. 기준점을. 근데 그 기준점은 다시 이거 들어온 거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현저한 차이를 갖고 온데 나중 진료에 있어서 이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게 기준점이 주어잖아. 이 문장은. 이것도 결국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네가 처음 기준점을 만든 그 첫인상, 환자의 인상이 나중에 의사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써놓게 되면 나중에 그 치료에 영향을 준다. 좀 더 볼까? 현저한 차이. 어떻게 그 환자가 그치? 치료되는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형광펜을 해보고 이거 연결하면 돼. 빈칸 여기 얘기하는 거야. 사실 여기보다는 여기 훨씬 좋거든. 특히 여기 그치? 여기보다 여기 좀 더 좋은데 뭐 둘 다 좋다고 봐. 그래서 기준점 편향은 나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이제 그 의사, 응급실 의사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요지 있잖아, 요지. 요지를 뭐 형광펜을 해보면 다 해. 그냥 뭐 키워드만 해놓은 건데 기준점 편향은 그 나중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고 근데 이게 인지적 오류 좋지 않은 거야. 아니면 이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니네 거기 봤을 때 칠판 잠깐 보면 안 좋잖아. 그 색깔이 좀 이렇게 돼 있잖아. 흔히잖아. 빨간색으로는 미래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차이가 돼. 빨간색 그대로 간 거고 기준점은 검은색 그대로 가서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빈칸을 우리 요 부분 얘기했던 거야. 여기도 괜찮긴 한데 좀 너무 길이 좀 흠이라 단어 어휘 위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 순서도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군분 나눠가지고 가면 뭐 순서도 뭐 가능하다고 봐. 순서를 굳이 안 내도 좋은 게 많아서 얘는 요지랑 빈칸 두 개랑 이 부분 어휘랑 세 가지 정도 많이 생각하면 돼. 결론은 이거란 말이야. 변화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은 게 영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이거랑 조금씩 다른 얘기긴 하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주제에서 스파크 센텐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예시가 나왔지만 그 기준점이 잡히면 그거 자체를 바꾸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나중 결과에까지도 이게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처음에 기준점을 잡았으니까 못 바꾸니까 나중 결과도 그냥 이 점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치? 차이가 되는 거죠. 처음에 턱 통증이라고 딱 써놓으면 계속 턱만 보게 되는 거야. 사실은 가슴에 문제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 형부. 됐어? 이거? 자, 그 다음에 30번. 피곤하고 물 한 잔해. 수빈이도 피곤한 느낌이 살짝.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가? 시연아, 너 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안 틀어놨는데? 틀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은? 그래. 저 컴퓨터를 켜놔도 되는데, 왜 핸드폰 나왔어? 자, 30번. 자, 이로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정보 조각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의 두뇌는 테스트 폴게 잊어야만 한다. 이너벨을 대대하는 방식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잊어야 된다. 어떤 방식? 두 가지다. 타겟티드, 뭔가 조준이 되고 컨트롤도 통제된 방식으로. 여기가 주제문이거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함의가 있어. 형광펜 해볼 때. 빈칸도 되고. 물론 저걸 함의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기 맞춰보면 저기 의미가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 있는 정보를 리테인은 습득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는 거예요. 보유.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 보유. 즉 기억을 하려면은 뭔가 조준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뭔가 망각을 해야 돼. 잊어야 된다는 얘기래. 이게 상대 개념은 정보를 기억하려면 뭔가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뭔가 딱 타겟을 정해서 특정한 것만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뭔가 조절된 방식으로 잊어야 된다는 얘기. 가볼게. 뭐 근데 내용은 어렵잖아. 이것도 근데 처음에 괜찮아. 30분도. 그래서 예시가 나오잖아. Can you recall?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얘는 연결사도 괜찮거든? 연결사들도 또 연결사 이렇게 잔뜩 나오면 또 순서도 무조건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연결사도 잔뜩 나오고 연결사도 뭐 표시해가지고 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Can you recall? 너는 기억을 할 수 있냐? 너의 학교 첫 번째 날, 첫째 날을. 그러니까 기억 얘기야. 너네들은 대부분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 또는 두 개 주목할 만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미지를 네 머릿속에. 그러니까 학교 첫날 뭐 한두 가지 이미지가 있을 거래. 가치가 있는, 기억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 the pencil case야. 뭐야, 필통에다 뭐 크레용, 연필 넣고 뭐 이런 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래.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은 아마도 specific, 구체적인 것의 extent,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이미지들이라는 거지. 기억 중에서도 구체적 기억. 그래서 뭐 또 나오잖아. 무슨 그러한 추가적인 디테일들, 세부 것들. 근데 얘네들은 명백히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이 세부적인 것들은 적극적으로 딜리트, 삭제가 된다. 너의 두뇌로부터. 뭐 하면 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요. 이것도 사실 문제는 또 다른 문장이에요. go about은 시작하다, 착수하다요. 네가 상황을 기억하기 시작을 더 많이 할수록 이런 두뇌로부터 구체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은 자꾸 적극적으로 지워질 거래. 그러면은 이게 이 적극적으로 지워진다. 근데
뭐가 지워지냐면은 앞에 나온 것처럼 명백히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적극적으로 지워진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타겟티드 된 정보만 지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통제된 방식으로 이렇게 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지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그 이유가 나오고 이게 주제음이 되는 거, 주제음을 하나 그러세요. 뭐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주제음이 되는 거 이유가 되니까. 다시 볼게.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예시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기억을 계속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즉,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을 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없애야 돼. 그래야지 이제 두뇌 공간이 생기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래. 일부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지워버린대. 자, 여기서 하나 봐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뇌는 does not consider, 이거 가짜 목적어요.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으니까 진짜 목적어 뭐를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모든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을. 두뇌가 아주 짜잘한 거는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래. 가치가 있다고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뭐 하는 그 두뇌가 메인 메시지, 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이를테면은 주된 메시지는 필통 이런 게 아니라 첫째 날 학교 뭐 좋았어 이런 게 이제 메인 메시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삭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두뇌가 이거에 대해서 기억할 가치가 있다라고 간주하지 않으니까. 대신 조건은 들어간 거지, 그치? 주된 내용은 기억이 되는 상태가 전달한다는 거, 이런 상태가 돼. 그럼 이제 위에 거랑 다시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 아, 결국은 두뇌는 주된 내용을 기억을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제를 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요지를 한글 요지가 있잖아. 그 형광펜해볼게. 뭐 이것도 괜찮아요. 결국은 가치 있는 메시지 기억하려고 적극적으로 세부 사항들은 지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만 형광펜해볼까? 오케이. 이거 진짜 목적어는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조심해줘야 학교 시험 볼 때. 이거 날씨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valuable 있잖아. 이거를 부정을 써서 invaluable이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잖아. 좀 더 강조가,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 둘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말은 그 value에다가 무가치하다는 건 less 들어가는 것만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럼 value less를 쓰면 여기 날씨 필요 없겠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아도 돼. 하여간 메인 메시지만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세부적인 것들 다 기억하는 건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팩트는 같은 말 다시 죽이잖아. 표현 바꿔서 연구, 인용을 통해서. 연구가 사실 보여주는데 두뇌가 적극적으로 원래 이제 원답 이거였었거든. 틀리게 쓴 걸로. 두뇌의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restrain, 억제 또는 뭐 제한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부분을 억제하냐면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는. 그래,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어떤 기억의 컨텐츠, 내용을 담당하는 애들. 근데 저런 내용들,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것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 주기억을. 그러니까 내가 두뇌가 용량이라는 게 두뇌도 있을 거니까 주기억을 방해하는 세부적인 것들 그쪽을 올려 되게 적극적으로 억제를 제한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상당히 괜찮지. 주제 이렇게 두 개 같은 얘기를 하죠. 빨간색은 결국은 모든 거를 기억하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거 담당하는 애들을 제한을 둔다는 걸로.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좀 길은데 여기도 한번 내려볼게. 그러니까 주기억을 방해하는 애들, 얘네들을 억제를 하는 거잖아. 왜냐면은 같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에 지역을 억제하고, 왜? 방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그래서 그 얘기지. 그냥 삭제하고 주된 내용 기억하고. 그래서 좀 추가해보자면 결국은 주기억을 방해를 하는 세부적 기억을 담당을 하는 이 두뇌의 어떤 부분을 우리의 두뇌 자체는 적극적으로 얘를 억제를 한다. 그치? 왜냐면은 그래야지 주기억에 대한 어떤 용량 같은 게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말을 자꾸 좀 바꿔주면서 자꾸 하는 건데 결국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세부적 두뇌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 부분 억제를 한다는 거지. 왜?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가치가 없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세부적 기억 담당하는 건 억제를 해줘야 되겠지. 내가 주기억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소한 세부적인 것들은 vanish, disappear, 사라지다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또 비록 뭐라 할지 이게 다시 결과적으로 사라지지만, 그래서 적자 보신 거야. 세부적인 건 사라지지만 이 세부적인 거 사라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도와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기억되어, 즉 과거의 메시지를 sharpen, 날카롭게 하는데, 날카롭게 한다는 게 더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파란색이잖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을 하겠지.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또 마지막도 괜찮거든? 여기도 한번 해볼게. 여기도 괜찮아. 그러면 결국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세부 기억은 소실이 되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기억은 오히려 선명.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색깔로 했었을 때 세부 기억은 자꾸 없어져, 이렇게 해서 억제하고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있지? 중요한 기억, 주된 내용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긴 한 거지. 그러다 보면 복잡하게 말만 좀 바꿔서 그렇지 결국은 뭐야? 세부적인 거 없앤다, 중요한 건 살린다. 이게 그거거든. 그 세부적인 거 자꾸 제한을 가한다. 두 가지 표현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색깔로 구분한 게 빨간 파랑을 한 게. 근데 일단 뭐 요지도 상당히 좋고, 뭐 여기서 순서 듣고 빈칸 참 좋은 것 같아. 빈칸은 이거 모양으로 구분하란 말이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위에 여기 지워야 되지? 결국은 그 세부 기억이라는 거를 삭제하고 여기서 한마디로 억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중요한 기억이라는 거를 유지를 하는 거고, 결국 이 두 가지 내용인 거야. 이러려고.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있는 저 삭제하는 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딱 조준해서 딱 특정한 거죠. 이게 뭐야? 중요하지 않은 세부적인 거를 딱 찍어가지고 지워버린다는 거지. 통제된 방식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찍어가지고 지워버리는 거. 키워드 이렇게 막 여러 개 썼지만 세부기억하고 중요기억이 있단 말이지. 그럼 세부기억은 억제하고 지우는 거고, 중요기억은 대상에게 살려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인정. 많이 힘들었어. 제가 보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했으면 31번으로 한번 가봐. 밥을 안 먹어도 돼. 제가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동민이는 그 저기 뭐지? 그 좀 해봤어? 아빠? 어제도 많이 안 좋았어. 아, 일단 약한 모습 보이니까 또 이거. 알았어. 일단 언제? 내일? 내일 할 수 있어 나는? 자, 31번 한번 봐봐. The element, 요소들.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대. 동물이 필요하는 건 예측을 사실 어떤 주제긴 해. 주제문 나오는 내용 다 예시야. 그래서 그 동물이 필요하는 element, 요소들은 예측 가능한데 뭘 기반으로? 과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동물의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그 현재 동물도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음식 얘기하는 건데 우리 조상들 인간도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을 막 먹고 생존했으면 우리도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빈칸이거든. 그래서 이런 미각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상, 즉 과거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니까 선천적이다, 하드와이어드 되어 있다 라고 한 거지. 주제문 이거 다 나온 거지. 토픽 센텐스야. 그냥 어휘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토픽 센텐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다 예시야. 그냥 이게 다 예시. 소금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용 뭐 이해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요지도 한번 보면 동물이 필요하는 어떤 이 맛선호도, 요소인 맛선호도는 미각에 대한 선호도는 선천적이다. 뭐 키워드냐. 미각 선호도, 선천적. 동물이 필요하는 세 가지 키워드 정도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거의 주제는 영어로 그냥 좀 써놓긴 했지만 좀 구체적이긴 한데. 자, 그래서 여기 또 뭐 어쨌거나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 고르는 데 해놨지만 하드와이어드는 뭐 인네이트, 인히런트, 내추럴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선천적이라는 게 중요하지. 뭐 예측 가능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 선천적. 그래서 컨시더 소디움, 나트륨, 즉 소금 한번 생각해보지. 육생 척추동물의 신체는 뭐 밑에 두 개 다 있을 거거든. 그 테로스트리얼 버티브레라고 하는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척추가 있는 육생동물 신체에 뭘 포함해서 including those of mammal 포유동물의 것들 포함해서 얘네들은 tend to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소금의 집중 즉 농도를 가지고 있대. 거의 50배가 더 많은 거야. 뭐보다? 대시간에 낀 것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컨센트레이션 얘기하는 거야. 주된 생산자, 육지의 주된 생산자인 플랜트, 식물보다. 이거 비교급이라고 하는데 배수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포유류 같은 육생의 척추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그 체내에 소금 농도가 식물보다 50배가 더 높다는 얘기요. 그걸 갖고 있다는 게. 우린 짜다는 얘기지. 식물에 비하면 식물은 안 짠가 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 벌티브레 척추동물이 우리 같은 인간도 포유동물도 바다에서 원래 진화하는 거.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기원하잖아. 그래서 이바우드 세요. 그래서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를 역시 진화, 발전을 시켰다고. 근데 어떤 세포? 의존하는 거야. 인그리디언, 재료에. 어떤 재료? 바다에서 흔했던 재료, 소금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류의 조상, 최초 조상까지 올라가면 바다 동물이니까 그래서 우리 체내에는, 척추동물의 체내에는 소금의 농도가 강하게 식물에 비해서는 있다는 거야. 식물은 원래 애시당초 육지에 살았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금이 필요 없는 거지. 주변 환경에 소금이 없었으니까. 이런 초세도 많이 있었어.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서 온다잖아. 그래서 레먼드는 여기서 이제 써고 해결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치료하다는 거니까 차이야.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 니즈 이 소금에 대한 필요와
이거 대선 소금이구나. 잘못했네. 소금인데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소금 그 둘 사이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왜냐면은 식물을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먹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초식동물의 몸뚱아리는 식물보다 50배가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식물 먹으면 싱거운 거 아니야?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살아가는 그 소금은 그 농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허비볼, 초식동물은 먹을 수 있대. 50배 더 많은 식물 물질들을 먹을 수 있어요. 뭐보다 걔네들이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먹지 않는다면 필요로 할. 그리고 추가되는 거, 여분의 것, 엑세스, 과한 거, 똥이지. 똥은 이제 배설한다는 거, 제거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걔네의 소금에 대한 필요하고 실제 식물에서 이용하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려고 진화기를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50배나 그렇지 않았을 때, 이렇게 굳이 해결하지 않았을 때 필요할 것보다 50배나 더 많은 식물을 먹을 수 있대. 양으로 조지는 거지. 그럼 50배 딱 맞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결책은 그거였고, 일단 두 번째 오리니까. 또 하나는 그 초식동물들이 두 번째는 찾을 수도 있대. 다른 소금의 소스, 원천들을 찾아갈 수도 있대. 그래서 그 소금 맛 수용체, 리셉터라고 하는 거,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인식하는 우리의 감각기관은 동물들한테 reward, 보상을 해줘요. 뭐에 대해서? doing the latter. 후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전자, 후자가 나왔어? 후자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전자는 앞에서 50배 더 많은 걸 먹는 거고, 그 다음에 후자는 뭐냐면 그 소금 찾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소금 찾아다니는 거. seeking out salt, 소금을 찾으면서 뭐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대단한 그 소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조금, 나 다시 볼 때 여기가 조금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초식동물이라고 하는 거에 소금에 대한 필요가 크잖아. 그지? 그런데 실제 식물에는 소금이 되게 거의 없잖아. 그래서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를 생기는 차이 자체를 해결을 어떻게 한 거냐? 첫 번째는 50배 더 많은 식물을 섭취하는 거 아니고, 뭐 섭취할 수 있다고 되겠지.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각 수용체가 그 소금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금이 실제 체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소금은 충당을 해야 생존할 수 있을 거니까 소금을 찾아 돌아다니는 소금을 먹잖아? 기분이 좋은 거야. 보상한다는 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달콤한 당류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보통 당류가 칼로리가 높다고 생존에 원시인들한테 도움이 돼서 선천적으로 우리가 칼로리 폭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원시인의 우리가 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찾는 것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좀 이해하는 보상을 한다. 아마 기분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걸 자꾸 하려고 할 거냐, 동물이니까. 그래서 짠맛 자꾸 찾아 돌아다닌다는 얘기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뭐야 이게 처음에는 뭐 그랬는데 두 번째 거가 좀 그렇다고 고민하게 돼서 미각 수용체가 뭐야? 보상은 왜 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소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소금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세로스파는 막 주기 때문에. 이해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상을 준다는 얘기야 이게. 보상을 준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 요지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휘 밑줄 쳐놓은 거
중심으로 갑니다. 위에는 사실 이렇게 표시를 굳이 안 해도 뭐 별일이 없었잖아. 결국은 동물의 과거를 보면 그 동물의 미래 어떤 현재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측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맛에 대한 선호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짠맛만 얘기한 거야. 얘네 짠맛만 얘기했지만 짠맛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좀 복잡할까봐 그래서 밑에다 박스로 하나 더 추가를 해놓긴 했어.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일일이 못 만들었거든. 복잡해 보이는 것만. 단어도 특별한 게 아니면은 12번 단어가 좀 그래 보여가지고 하나 만든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뭐 수요일 날? 뭐 이틀 정도 되면은 그 부분 나온다고 하는 거 같던데.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건은 한줄에서 있으니까 그걸 일단 해석 정도는 내용 파악이라고 해봐. 그걸로 많이 보고 있고 사실. 32번. 자, we might think, 우리는 아마 생각할 거다. 이게 이제 got instinct라는 게 밑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우리 내장을 얘기하고 본능이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got instinct나 got feeling을 뭐 직관, 뭐 intuition이라는 말도 써. got feeling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뭐의 상대 개념이냐면은 이성의 상대 개념이요. 뭐 감성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느낌 있잖아. 직관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근데 사실 잘 맞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런 이제 그 직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내면의 감정이다,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관은 뭔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는 거일 수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은밀한 인티리어 보이스,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거 보면 이게 통념 진실구조 주제문이 되는 거지. 주제문이 직관은 무엇에서 형성되냐면 이것만 표현해볼게요. 핑크는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주변에 something visual, 밑에는 비주얼이라는 말로 쓴데 비슷한 얘기요. 이건 시각적인, 이건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우리 주변에 가시적인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도 있었잖아. 뭐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시각적 인식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전혀 통념을 깨는 얘기 같지. 결국 직감이라는 거는 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적인 인식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화살표 반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지. 얘가 아니에요. 이게 주제는 이미 다 나와버렸어. 근데 이제 거기다 요즘에가 좀 더 길게 하는 거에는 요약문이 좋아 보여가지고 밑에 요약문 이렇게 동의단을 좀 몇 개 좀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예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 같은 거, 뭐 그걸 보고 딱 직감을 느낀다 이거지. 또는 visual inconsistency 시각적인 불일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불일치하는 거 이런 걸 통해 직감이 생기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 어디가 내가 기대하고 어떤 장소를 갔는데 본인의 느낌 좀 이상한데 시각적으로 판단한다는 직감이 딱 오는 거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장소구나. 오징어 게임이구나. 팡 이런 느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시각적 불일치라는 게 so 플리팅인데 형용사 근데 이거 소개품은요. 플리팅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이라 형용사. 되게 빠르게 지나가서 그래서 그거가 종종 우리는 심지어 not even aware 알지도 못해. 우리가 그걸 알아차렸다라는 그러한 시각적인 불일치. 그러니까 너무 찰나에 지나가서 그걸 알아차렸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각적 불일치 또는 얼굴 표정 이런 시각적인 걸 통해서 직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재 이 순간, 이런 순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주얼 매칭 게임이라고 하는데, 시각적 일치 게임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 시각적으로 들어온 퍼셉션 정보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직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일반화된 말은 다 나온 상태이긴 하거든. 여기가 뭐 좀 더 복잡한 느낌이 있지만 좀 한번 이해를 해주면 될 거라고. 불일치할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서두르고 피곤한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어. resort to는 뭐뭐에 의존하다. 우리 가장 쉬운 말 dependent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시각적 매칭, 비주얼 매칭, 시각적 일치에 더 의존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실 이게 이거 시각적 연결시키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각적 연결시키기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있잖아. 약간 피곤한 사람이라고 하나 그죠? 피곤한 사람. 스트레스, 피곤한 사람. 얘네들이 더 많이 얘네들이 이거에 더 의존을 한다는 거 아니야? 시각적 연결시키기에. 디스도 있지만 시각적 연결시키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직감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 이성의 상대 개념이야 일단은. 그러면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 이성적으로 막 생각해볼 여력이 없잖아. 골치 아파, 피곤하다. 그럼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지 뭐. 그렇지? 피곤하니까 고민을 해. 그냥 보고 바로 기다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위치.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가 when they see a situation에 사람이 나오니까 위치할 때 이건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비주얼 매칭 그대로 나오니까 순서 자체에 수가 있지만. 하여간 처럼 피곤한 사람들, 직감, 시각적 연결시키기, 거기다 의존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바꾸들 앞에. 걔네는 빠르게 그 상황을 매치, 연결을 짓는 거래. 바다처럼 많은 과거 경험하고. 근데 그게 스토어드 저장돼 있는 거야. 멘탈 나레지 뱅크. 그러니까 이제 지식, 정신 지식, 은행이라는 게 결국 머릿속에 기존에 들어있는 과거의 경험하고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시각적 정보하고 매치를 시킨다라는 게 비교를 해보는 거 아니야 결국? 컴페어? 그러면 일치 딱 하면은 오케이 좋았는데 불일치하면 띠릭 뭔가 이상하다 느낌 안 좋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 얘기지 뭐. 그리고 나서는 based on match 그 연결에 기반을 둬서 그들은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할당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요.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 의미 부여.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자체에는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시각적 정보를 과거 경험하고 합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결국은 그 정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 이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엄청 추론하고 고민하고 이런 건 없는 거야. 눈으로 딱 봐서 딱 일치되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야. 그래서 쉽게 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저기 피곤한 사람 얘기 그래서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한 문장 괜히 사족을 더 줬어. 괜히 이렇게 끝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분해는 그리고 나서는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의 내장으로 그러니까 머리에서 판단한 거잖아. 의미를 줬으니까. 내장으로 신호를 보내 그렇다라는. 근데 그 내장 자체는 뭘 가지고 있냐면 많은 신경세포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BC로 이것도 얼마지? 본능적인 느낌. 이게 우리가 얻는 요거 스토메크가 위장이잖아. 이것도 핏은 넣으면 깊은 구덩이 같은 거예요. 핏은 그냥 우리 내장이야. 내장에서 얻는 이 본능적인 느낌. 앞에서 이거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겉이라는 거를 이것도 피로바월 스토믹 같은 말이랑 보면 돼. 왜냐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낸 거 자체 일단 내장으로 보냈잖아. 그럼 그 내장에서 우리가 얻는 거는 두뇌가 아니라 두뇌에서 내장을 갖다 내장에서 다시 직관적인 느낌을 얻는 건가 봐.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butterfly feel 그 밑에 이제 해놨어. 이게 뱃속에 butterfly가 있어야 하면 되게 뭐 불안하다는 얘기가 돼. 밑에 가슴이 두근두근 긴장하는 거야. 이것도 느낌인 거잖아. 결국 이런 본능적인 이 느낌 자체, 이 직관이,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다 직관이겠지. 직관은 결국은 무엇의 결과냐? 원래 빅타임이 종합해줬어. 단순히 시각적인 걸 넘어서가지고 우리의 인지 처리 과정 시스템 체계의 결과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좀 빅하면 좀 잘 만들었거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 직감이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직감이잖아. 결국은 의미 부여해서 어쩌고 이게 의문은 그냥 보고 그런 거고 나온대요. 결국은 이 직감이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시각적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가 두뇌로 가서 과거 경험 저장되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했고 그걸 통해서 종합을 한 다음에 분석해서 의미 부여를 했으니까 결국 이 직감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어떤 정보 처리 체계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지.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외부에 있는 대상 자체를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다만 내장으로 그 정보를 한번 전달을 했다라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최초가 시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보 처리 체계라는 거는 요거 있잖아요. 시각적 정보, 과거 경험, 계속 부여하고 요거 이게 단계가 있잖아 위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 그 요지를 좀 길게 해놨거든. 이게 요약문이라고 관점으로 보려고. 가시적인 거 인식, 과거 경험 연결, 정보 의미 부여, 그래서 인지 처리 체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요약문은 아까 있는 것처럼 결국 그냥 이 얘기인데 요지 한글 써놓은 걸 저렇게 해놓은 건데 동의어 때문에 저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해놓은 거야. 한번 보면 되겠지? 단어를 동의어로 이렇게 요약문은 동의어니까 요약문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 되겠다. 자, 하나 더 볼게. 뭐 뭐 이렇게 막 보고 그거 시험을 해석도 좀 해보고 그럴 거는 나름 해석에 절차 순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도 좀 꼼꼼하게 해봐야 돼.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in the interior area of continent 이것도 뭐 해석은 꼭 필요하겠더라고. 순서로 해석 기술로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대륙이고 인테리어가 내면이니까 내륙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대륙, 미대륙이야. 미국 대륙의 내륙 지역의 기후에 관해서 산맥들이지, 마운틴스 산맥들이 엄청 역할하는데 큰 역할. 수분의 흐름을 중단시키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 대륙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퍼시픽 오션 태평양이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내륙 지역은 여기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언급방에 네바다주가 있건 여기 라스베가스 있는 사막이야. 이게 사막.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가 LA야. 여기는 숲에 바닷가라서 여기가 건조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이 중간에
산맥이 두 개가 있단다 이렇게. 그래서 산맥을 거치면서 여기가 건조해진대. 저 수분을 다 흡수해버린대. 주제는 그거야. 그래서 이거의 대단한 하나의 산을 어디서 보여줄 수 있냐면 여기까지 미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여기 얘기하는 거 서해안 공기인데 무빙 이동하는 거야. 어디에서? 그래 태평양에서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는 보통은 해서 great amount deal of moisture이니까 안에 great deal of moisture잖아. 많은 수분을 갖고 있지. 당연히 바닷바람이니까 수분이 잔뜩하겠지. 그러니까 최초에는 수분이 많아. 그런데 이걸 이제 색깔로 구분한 이유는 이게 이제 순서 때문에 한 거거든. 이러한 습한 공기인데 그 공기 안에 많은 수분이 있는 요거 이제 합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습한 공기. 오케이? air has a great deal of moisture.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 습한 공기가 대륙, 육지를 가로질러서 이동을 할 때 그건 이제 뭘 마주치게 되냐면 무슨 이제 해안 레인지 산맥이라는 걸 마주친대. 여기 산맥 있는가 봐. 아까 여기 요세미티 봉 물고 있으니까 산맥 있는 것 같으네. 아, 있어. 그리고 나서는 그 산맥을 만나면 산맥은 왜 우리가 알다시피 옆에서 보면 산맥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평양에서 이렇게 보면 공기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타고 넘어간다는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참 괜찮은 게 롱텀, 숏텀이잖아. The air, this humid air. 세 단어, 두 단어.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 같은 애들. 공기가 위로 올라가 이제. 아까 여기까지 올라가. 그리고 산 위로 여기까지 올라가. 그렇게 될 때 그 공기는 시원해져. 차가워지나 봐. 근데 그 미친 나무장 전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precipitation, 이건 강수, 비 내리는 걸 초래하는데 어디에? 산맥의 windward side라는 게 word가 이건 기억을 했죠. 어근으로 방향이거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결국은 여기가 바다잖아.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내륙이고 이렇게 여기를 windward side라고 하는데 이거를 밑에는 책에서는 풍상측이라고 하는데 되게 겁나 어려운 거 아니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이쪽 얘기하는 거야. 이쪽에 비가 내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기가 식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거 해서 그럼 이제 산맥을 넘어갈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지 않냐? 동해안에 무슨 페인 현상 뭐 이런 거 있지 않냐? 들어는 본 거 같은데. 아니 그래. 근데 기억에도 동해안은 습한데 넘어가가지고 서울은 안 습해. 내륙 오르면은 강원도 내륙에는 수분 다 먹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일단 공기가 moves down the opposite side 이동하는 거야. 아래쪽으로 이건 내려가는 거지. 올라갔으니까 무거워 했으니까 산을 반대쪽으로 내려가. 그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공기는 잃어버려 많은 수분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비가 내렸으니까 내려갈 때는 비 내린 걸로 수분이 없는 상태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반대쪽을 리워드 사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리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이거는 윈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이 리워드 사이드, 내륙 쪽에. 여기는 풍하측이라고 한글로 돼 있어. 전문 용어인데,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윈드월드 얘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거는 바람을 막아주는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바람이 가려지는 쪽. 사전 찾아보니까 리워드는 바람이 가려지는 쪽이래. 그치? 맥락도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1차로 산맥 하나 넘어서 공기가 수분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그 공기는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훨씬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또 뭉치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산맥 하나 넘어가고 네바다 가기 전에 산맥이 하나 더 있나 봐. 더 큰 게. 그래서 두 번째 업데이트, 두 번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업데이트. 초래하는 거잖아. 대부분 남아있는 수분이 그래 공기로 떨어지도록 완전 없어져. 탈수되는 건 탈탈. 그래서 by the time 뭐뭐뭐라면 그게 리워드 사이드, 시에라의 리워드 사이드 도착하는 시에라의 반대쪽 있지? 이쪽 내륙 쪽 도착할 무렵에 공기는 극도로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다 말랐어.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많은 네바다 주는 결국은 사막이다. 그치? 그래서 대륙의 내륙 지역 기후, 산, 수분으로 막어 저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고,
그래도 뭐 주제는 알아야 되겠지? 주제를 그냥 형합해 놓을까? 그러니까 대륙의 내륙 지역의 기후가 건조한 이유가 되겠지. 이건 주제로 가자고. 주제를 형합해 놓고 이유는 뭐죠? 300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냥 흐름이 있으니까 순서 이대로 쪼개가지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거 세석 중심으로만 하면 될 것 같거든. 물론 멍에도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이거는 생소한 지리 지문이기 때문에 해석 중심으로 리워드, 뭐 윈드워드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걸 좀 해줘야 돼. 하나 더 해도 해볼게. 저기 35번으로 가봐. 우리 늦게 시작했잖아. 10분 정도. 왜